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HLB 현재 마이너스 0.53%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75,000원 가격에서 지지력을 확보한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자, 오늘 5일 가격이동 평균선하고도 이렇게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가격 지지력 충분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HLB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우리 HLB가 이렇게 오늘 제약바이오가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제약바이오 반등 흐름들 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 과정에서 HLB만 지금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이쪽 제약바이오 쪽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약바이오 쪽은요, 오늘 이벤트 있는 거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뭐 요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작은 이슈가 있다면, 지금 워낙에 변동성이 아래로 막 쏟아졌었으니까 우리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거기 관련돼 있는 주식을 우리가 대놓고 말씀을 제가 어제 좀 드렸었는데, 바로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리가캠이라든가, 그쵸? 이들 종목들이 아주 세게 올라오진 않아요. 아직은 아주 세게 올라오진 않지만 이들 종목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반등이 나오고 양봉 흐름들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들 종목들이 결국은 ADC 관련주 주식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오늘 이렇게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HLB가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뭐 HLB가 ADC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HLB가 못 간다,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거 한 가지로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빠진 걸로만 놓고 보면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우, 내 주식만큼 빠진 주식이 어딨어, 내 주식이 제일 마음 아프지, 그쵸? 복장 터지고 내 속이 더 마음이 아프지.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최근 들어서 약 한 2, 3주 또는 한 달 정도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쪽에서 변동성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리가캠이라든가 또는 알테오젠이라든가, 이쪽에서는 훨씬 더 변동성이 컸던 거예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HLB와의 어떤 수급적으로 놓고 보면 수급 싸움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에서 와장창 빠질 때 HLB가 올라간다든지, 반대로 알테오젠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HLB가 좀 쉬어갈 수 있다든지, 업종 내에서도 그렇게 수급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만 놓고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단기간에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바로 ADC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HLB가 오늘 뭐 이거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0.53%라도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리고 있다고 봐야 되죠. 소폭이나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거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자, 한 가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요거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 그렇게만 보면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은 뭉뚱그려서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제약바이오가 왜 그나마라도 반등이 나오면서 괜찮은가? 반대로 오늘 시장 상위 주식들 보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이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이나 또는 이쪽 반도체 쪽을 볼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이렇게 강하게 아래로 급락시키고 있는데, 반대로 누군가는 방어를 해주면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다 같이 오늘 파란불이었으면 오늘 급락장세입니다. 그쵸? 오늘 급락장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우리 코스피 시총 상위 보면 삼바가 그래도 2.5% 양봉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1.25, 또는 뭐 금융주 또는 네이버, 뭐 카카오, 그 밑으로도 이렇게 일부 금융주들 보면
확인이 됩니다만 이들 주식들이 방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내수주는 방어주라는 거 아시죠? 경기 방어주. 그 금융주들이 경기 방어주, 카카오, 네이버, 그쵸? 인터넷 기업들이니까 우리 저 주식시장에서 방어주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개별 주식이라서 또 방어주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뚜렷하게 방어주들이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오늘 뭐 우리 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리니까 코스피는 약세는 맞는데 코스피는 약세는 맞아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시장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정상적으로 방어주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은 부담은 되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SK하이닉스하고 이렇게 막 내려가 버리니까 부담은 되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지수가 또 떨어지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많은 종목들이 상승폭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다시 반납할 수 있으니까 부담은 분명히 돼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놓고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먼저 치고 나갔죠. 그쵸? 요거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바닥에서 여기까지 먼저 치고 나갔다가 요거 조정 나오죠. 요거 그림 요렇게 그려놓고요. 본캔들 개수 60개 그대로 맞춰놓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뭐 오늘 뭐 보약이라도 먹었나요? 코스닥은 왜 버티고 있죠?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코스피 지수 요렇게 상승했다가 조정 나온 거 그림 그렸죠. 코스닥은 뭐예요? 코스닥은 그냥 요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고 오히려 어제보다도 상승 반전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제약바이오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코스닥하고 이 비교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덜 빠지는 거고 이쪽에서 제약바이오 쪽 버텨주면서 지금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워낙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쪽,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전에 한번 어느 방송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텐데 엔터테인먼트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음원 엔터테인먼트에 국한돼서 볼 수도 있지만 엔터테인먼트는 뭉뚱그려서 보셔야 됩니다. 네. 꼭 음원 부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M, 뭐 YG, JYP 뿐만 아니라 엔터사 쪽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영화 또는 뭐 드라마 제작사들 또는 또 어디가 있어요? 또 게임사들. 큰 틀에서는 이렇게도 다 같이 뭉뚱그려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게임사들 계속적으로 흐름 좋죠. 음원 엔터사들 흐름 좋죠.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좀 흐름들이 양호해요. 그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반등이 강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업종 내에서도, 그러니까 엔터 업종 내에서도 코스닥 시장이 지금 이렇게 세게 못 가는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 반등 강세가 나오는 것은 시장이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지만 큰 틀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순환 매매가 아주 활발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LB로만 놓고 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죠. 여전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8만원대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지금 조금 애매모호한 자리까지는 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 더 내려갈 거냐? 7만원대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바닥 확인하고 다시 올라올 거냐? 아니면 여기 75,000원대 8만원대 사이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주 금요일까지 8만원대 수준으로 갖다 붙이면서 마무리 지을 거냐? 우리가 요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 11월 마지막 요거는 일단은 기회는 더 줘야 되겠죠. 기회는 더 부여해 줘야죠. 네, 지금 당장은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도해서 급하게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오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 홀딩 의견을 오늘 최종적으로 드렸고요. 75,000원 지지력 확인 분명히 중요하다. 지금 75,000원대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 투자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해질 수는 있어요.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IT 반도체가 저렇게 막 내려가니까 우리 제약바이오가 지금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2차 전지가 힘있게 세게 지금 못 올라가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어쨌든 수급이 좀 들어가는 모양새다 보니까, 그러면 국내 증시 더 빠지면 제약바이오가 더 올라갈까요? 미국 증시 빅테크 기업들이 더 떨어지면 HLB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더 올라갈까요? 그거는 장담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분명한 것은 이런 온도차는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요거 한 가지로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저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인데요. 지금 현재 실시간 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마이너스 0.14%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요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당장은.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에서 조정 나와도 된다. 그쵸? 나스닥 100 선물 지수는 크게 여기 2071포인트 아래로 막 미친듯이 내려가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쵸?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엔비디아 효과가 크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아쉬웠던 거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흐름들이 옆으로 정체하면서 소폭 올라가는 이 흐름들이 우리에게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밀려 내려와 버리면요,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자님들.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제약 바이오라고 해서 아무리 방어주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네, 금융주가 됐던 뭐 카카오 네이버가 됐던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그쵸? 추세가 꺾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으로 가면 네, 쉽지가 않아요. 투심이 상당히 악화되고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역시나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우리 국내 증시의 테크 기업들 일부 비중 조절 또는 전량 매도할 수 있도록 일부 종목들 매도 의견도 드렸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응한 데는요, 미국 증시가 지금 다소 조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중동 전쟁 부분들이 다소 완화되고, 또 휴전이라는 어쨌든 뭐 기간상은 길진 않지만 어쨌든 휴전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네,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 못한다. 요것은 그러니까 우리 세력들이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얘를 나스닥 지수를 끌어당기려면 누구를 끄집어 당겨야 돼요? 투자 여러분들? 네, 애플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그쵸? 애플 잡아 당겨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애플 주가입니다. 자, 애플 주가를 잡아 당겨줘야 되고, 엔비디아 잡아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쵸?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꺾여 내려가 있어요. 애플은 시총 1위를 다시 회복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밤에는 2.2% 강세로 올랐지만 일단은 시간 내에서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과 엔비디아 정도만 보더라도 조금 약간 방향성이 좀 모호하죠. 엔비디아는 방향을 아래로 꺾어놨고 애플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애플이 조금만 조정 나오거나 엔비디아가 조금 더 조정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그냥 시장이 아래로 푹 주저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탑 오브 탑이잖아요. 얘네들이 조금만 꺾여 내려오면 나스닥은 그냥 푹 주저앉거든요. 얘네들 때문에 지금 지수가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나스닥 지수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하고 있는 저 모양새가 조금 이제 불편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날씨도 이렇게 지금 눈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좀 추워지고 있는데, 예, 눈까지 저렇게 시원하게 파랗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좀 차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미국 증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내일도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네, 우리 코스닥 지수가 또 버텨주는지.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지수는 버티면서 이렇게 오름세로 만들어지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좀 더 내려오면서 키 맞추기 정도 형태가 되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조금 내려오고 코스닥 지수가 조금 올라오면 먼저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키 맞추기가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들이 맞아떨어지려면 제약바이오가 계속 방어가 나와야 되겠죠. 또는 2차전지 쪽이라도 방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코스닥 지수가 최소한으로 떨어지지는 않으면서 방어가 될 거고, 코스피 지수 우리 삼성전자 비롯해서 반도체 쪽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버틸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시장과 또 종목들 업종별로 계속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인앤아웃 하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풍부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다소 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투자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요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만큼 시장이 긍정적으로 잘 방어가 돼야 되는데 방어가 되지 않았을 때를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HLB 주주분들 오늘 이렇게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이 상황에서 HLB 일단은 버티고 있으니까 오늘은 괜찮다.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증시부터 흐름을 잘 보시고 내일 국내 증시 어떤 흐름에 따라서 HLB가 갭하락 또는 갭상승 또는 75,000원 깨지는지 등등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많은 주주분들이 우리 또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 주력으로 HLB를 상당히 많은 투자자님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또는 반도체 우리가 순환매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보유하고 있어요. 일부 또 게임 종목도 우리 계속적으로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순환매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아직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장이 아래로 더 많이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도 역시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해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12월 달까지 한정 할인 이벤트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HLB를 결과적으로 우리 투자자님들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쉽게 손이 못 나갔을 때 그리고 내가 밑에서 물타기 또는 비중 조절을 해 나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준이 좀 부족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